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반도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배울 때 지질 구조선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선생님이 촉파이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초코파이가 있는데 여기에 힘을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틈들이 생기면서 갈라지죠. 우리 한반도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지각운동에 의해서 이런 땅에 이런 틈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틈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더 파이겠죠. 이 틈들이 더 파이고 더 파여요. 그러면 파이지 않은 그 주변에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들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변은 다 파였고 파이지 않는 이 부분은 우뚝 솟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질 구조선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런 산들을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질 구조선이 많아요. 그럼 이 지질 구조선과 지질 구조선 사이에 있는 이렇게 높은 곳들이 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파이지 않는 부분.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질 구조선과 지질 구조선 사이 이렇게 얘들이 바로 이런 산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2차 산맥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리고 동해지각의 확장에 따른 지각 변동을 한번 볼 건데 우리나라랑 한반도와 일본은 원래 하나의 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생대 상기 이후에 일본이 한반도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횡압력, 양옆으로 미는 힘, 이 횡압력에 의해서 갈수록 이렇게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한반도가 일본이랑 분리되면서 동해가 형성되고요. 지금도 계속 이 횡압력에 의해서 한반도와 일본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즉 멀어진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 동해도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계속 이쪽으로 가면 더 확장될 수밖에 없겠죠. 동해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계속 한국과 일본이 멀어지고 있으면서 이 동해도 넓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동해가 계속 확장되고 이런 횡압력으로 인해서 동해가 확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한반도 땅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한반도가 있었어요. 근데 동해가 계속 확장되면서 계속 이쪽을 미는 힘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동해가 확장되고 횡압력에 의해서 확장되고 있다고 했어요. 계속 한반도에 이쪽을 밀어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차르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르기 있는데 계속 이 차르기 이쪽을 밀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쪽만 계속 밀다 보면 이쪽이 움푹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융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지리에서는. 그래서 이 동해 확장으로 인해서 횡압력에 의한 동해 확장으로 인해서 한반도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쪽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움직이는데 휘어져서 구부러져 가지고 위쪽으로 우뚝 솟는다 해가지고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개념을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지도 배우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고생대쯤에 조륙운동이 나와요. 조륙운동이랑 여기 보면은 조산운동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조금 잡고 갈게요. 조륙운동은 땅이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땅이 위로 가는 건 융기, 땅이 아래로 가는 거는 침강. 그 다음에 조산운동은 땅이 양옆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양옆으로 흔들리면서 여러 땅이 끊어지기도 하고 휘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시대별 주요 지각 변동을 보면 성캄브리아대, 시원생대 그때 배웠었죠. 이때를 합쳐서 성캄브리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래서 성캄브리아대는 오래된 시기여서 우리가 편성함 배웠던 거 기억하죠. 성격이 변하는 여러 작용들이 생기게 되고요. 고생대에는 초기에 조선노충군, 우리 이거 배웠었죠. 석회암이 많이 분포한다. 그다음 고생대 말에는 평안노충군에서 중생대 초기까지 이런 평안노충군이 분포하는데 여기에서는 무연탄이 많이 분포한다. 뭐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요 영향을 미치는 지각 변동이 바로 조륙 운동입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러다가 중생대 때는
뭐 우리 경상군지 기억하죠? 경상노충군 이쪽에 공룡 발자국 기억날 거예요. 중생대는 크게 세 개의 지각 변동이 크게 있어요. 송림, 대보조산, 불국사 이렇게 세 가지 그 주요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중생대 저번 시간 배웠죠. 마그마가 땅속에서 관입해가지고 굳어가지고 생긴 화강암이 이때 중생대에 형성이 되고요. 신생대 4기에는 땅이 휘어지고 그 다음에 끊어지고 하는 요곡 단층 운동이 3기에 있고 4기에는 화산 활동이 있어요. 이때 그래서 뭐 독도, 울릉도, 제주도 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구조선 개념 한 번 더 나왔죠. 처음 설명했던 거.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리가 틈이거든. 아까 땅에 있으면 그 틈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뭐 끊어진 선들 이런 게 어쨌든 다 틈이죠. 이런 것들을 지지구조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송림변동은 초기, 대보조산운동 중기, 불국사 변동은 말기인데요. 송림변동은 주로 북부지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지지구조선을 형성하냐? 이때 지각운동으로 인해서 랴오뚱 방향의 지지구조선이 형성된다. 이게 뭐냐? 랴오뚱이 어떤 뜻이냐면 중국 쪽에 요동반도라고 있어요. 요동반도를 랴오뚱 반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랴오뚱 반도 쪽에 있는 요 지지구조선이 있어. 그러면은 그 지지구조선이 있었던 곳 사이사이가 결국 뭐가 된다고? 산맥이 된댔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 산맥 쪽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쪽 랴오뚱 방향의 지지구조선 요런 것을 이때 송림변동 때 이 지지구조선이 형성되고 나중에 이 랴오뚱 방향 지지구조선 사이사이가 이런 랴오뚱 방향의 산맥이 또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대보조산운동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는 중국 방향의 지지구조선이래요. 중국 방향은 말 그대로 중국 쪽에 있는 것이라서 이쪽에 있어요. 중국 쪽을 향해서 있는 지지구조선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산맥을 배울 때도 중국 방향의 산맥이다 하면은 중국 방향의 지지구조선 사이사이에 있는 산맥을 중국 방향의 산맥이라고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틈들이 있었기에 계속 이 틈들이 깎이면서 깊어지면서 산맥이 또 그 사이에 자리 잡게 되겠지. 그래서 중국 방향의 지지구조선이 형성된 시기가 바로 중생대 중기 대보조사운동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바로 대보조사운동에 의해서 중생대 때는 화강암이 많이 형성된다고 했죠. 이때 대보조사운동 때 형성된 화강암을 대보화강암이라고 합니다. 불국사 변동은 우리가 불국사가 경주 쪽에 있잖아. 그래서 경주 쪽이면 영남 지방 쪽이거든요. 영남 지방 중심의 지각 변동을 불국사 변동이라고 하고 이쪽에 화강암을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해요. 이때 불국사 화강암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 지각 변동은 아까 했죠. 한쪽으로 휘어져 가지고 높게 이렇게 솟구쳤던 경동성 요곡 운동. 그게 3기고요. 융기 초기. 융기는 땅이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거였어요. 동해안 쪽에 이렇게 솟구쳤죠. 양쪽으로 미는 힘에 의해서 동해 확장되면서 이쪽을 미니까 쑥 올라왔다고 했어. 그래서 이 비대칭 융기가 뭐냐? 바로 이쪽은 바로 이렇게 미는 힘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이 동해안 쪽은 엄청나게 융기를 많이 하는데 서해안 쪽은 이 영향이 좀 적을 수밖에 없겠잖아. 그래서 융기 양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동해안 쪽은 엄청 높아지고 서해안 쪽은 뭐 융기량이 적었던.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동해안 쪽에 높은 산맥들이 많아요. 그게 다 이 운동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산맥이나 북한 쪽에 있는 동해안 쪽에 있는 한경산맥 둘 다 동해안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동고서조라고 합니다. 이쪽을 보면은 이쪽이 산맥이 있는 걸 태백산맥 있죠. 동쪽은 높은데 서쪽은 낮아. 그래서 동고서조라고 하고 아까 동해 형성 과정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